1979년 2월 어느 날, 아르헨티나 몬세라트의 한 아파트에 사는 중년의 여성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홀로 살았기에 발견까지 며칠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에 많은 이웃들이 안타까워했죠. 그녀의 죽음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인근에 사는 또 다른 중년의 여성이 본인의 집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채 발견됐고, 다시 또 며칠 뒤 한 여성이 심장마비로 계단에서 쓰러져 사망했죠. 한 달 만에 몬세라트 지역에서 홀로 살았던 3명의 중년의 여성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경찰은 사건을 면밀하게 조사했고 피해자들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피해자 모두가 무라노라는 여성과 지인이었고 그녀에게 받을 빚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1930년 5월 20일에 아르헨티나의 항구 도시 코리엔테스에서 태어난 무라노는 사치를 좋아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해 교사 자격을 얻었지만 취직하지 않고 좋은 가문, 돈 많은 남성과 노는 것을 즐겼죠. 몸매 좋고 끼 많은 매력적인 그녀를 많은 남성들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의 꿈은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성과 결혼해 자기는 전혀 일하지 않고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꿈이 실현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녀는 자기에게 푹 빠졌던 돈 많은 변호사와 결혼했으니깐요. 남편이 일하는 동안 그녀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거나 지인들과 한가로이 쇼핑을 즐기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각종 보석과 옷, 신발을 사서 모으며 사람들에게 쓰는 돈을 아끼지 않고 과시했던 그녀였기에 많은 이들이 그녀와 가까워지기를 바랐죠. 하지만 그녀와 남편과의 사이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남편은 그런 그녀를 사랑했지만 점점 가소비가 심해지고 다른 남성과 바람까지 피우는 아내를 더 이상 두고 보기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자기가 바람 피우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본인이 매력적이고 이쁘기 때문에 남자들이 꼬이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은 모두 자기의 능력이라 여겼던 것이죠. 훗날 그녀는 자신이 살면서 200명이 넘는 남성과 관계를 가졌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와 남편 사이에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녀의 이러한 문란한 생활 때문에 남편은 아들이 친자식인지 의심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라노는 바람 피우는 본인을 자랑스럽게 여겼기에 애인과 만날 때 아들을 데려가 삼촌에게 잘 보이면 선물을 줄 거야 같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그녀의 남편은 아들이 대학교에 들어갈 무렵 이혼했습니다. 그녀가 요구했던 상당한 위자료도 모두 지불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받은 많은 위자료로 그녀는 여전히 사치를 부리며 살았고 얼마 안 가 돈에 허덕이기 시작합니다. 이 무렵 애인들도 하나둘 그녀를 떠나갔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돈 없는 40대 독신녀라는 타이틀뿐. 더 이상 돈 나을 구석은 없고 일하기 싫었던 그녀가 선택한 것은 지인들을 등쳐먹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씀씀이 덕분에 아직 그녀를 따르는 지인 3명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꼬드겼던 무라노. 아무것도 모르는 지인들은 은행보다 높은 수익을 준다는 그녀의 말만 믿고 많은 돈을 그녀에게 맡겼습니다. 당연히 그녀가 말했던 투자처는 존재하지 않았죠. 지인들에게 약속 어음을 써주긴 했지만 그녀는 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찌어찌 돈이 생겼고 그걸 사치로 낭비하는 데 집중하기도 바빴던 그녀에게 뒷일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월마다 주기로 했던 이자는 3명에게 받은 원금에서 주면 그만이었으니 바로 들킬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예전처럼 아무런 걱정 없이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무라노였지만 점차 투자금으로 받았던 돈이 바닥을 보이자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고민 끝에 그녀가 내린 결론은 돈을 주었던 지인 3명을 살해하는 것. 1979년 2월에서 3월 사이 3명은 모두 그녀에게 살해됐는데 처음 경찰은 심장마비라는 사인 때문에 살인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피해자인 무라노의 사촌 카르멘이 사망했을 때 어머니의 죽음을 이상하게 여긴 딸의 신고로 사건을 재검토했죠. 어머니는 무라노가 주었던 약속 어음을 평소 지갑에 넣어두었는데 사망한 뒤 어음이 사라진 것을 발견해 신고했던 것입니다. 무라노가 어머니의 죽음에 연관이 있을 거라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원금을 주기로 했던 날이 3월 27일이었고 어머니가 사망하고 약속 어음이 사라진 날이 24일.
정황상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경찰은 무라노를 조사했고 그녀가 카르멘이 사망했던 날 그녀의 아파트에 2번이나 찾아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카르멘이 거주했던 아파트의 관리인은 3월 24일에 무라노가 간식 바구니를 들고 방문했는데 밖으로 나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라노의 첫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가슴을 움켜쥔 카르멘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밖으로 나와 계단에서 쓰러졌고 잠시 후 도착한 의사가 카르멘을 확인하는 동안 2번째 방문한 무라노가 상황을 확인하더니 관리인에게 카르멘의 집 보조 열쇠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는 관리인에게 그녀는 카르멘의 가족과 지인에게 사고 소식을 알리기 위해 그녀의 집에 있는 주소록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아파트 입구로 들어왔고 열쇠를 달라는 것 때문에 관리인은 그녀가 오늘 2번째 방문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무라노는 지금 카르멘이 외출하려다 쓰러진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니깐요. 하지만 당시 이것에 대해선 별다른 생각, 의심은 없었습니다. 둘이 사촌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던 관리인은 보조 열쇠를 주었고 잠시 후 무라노는 작은 종이와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가방은 그녀가 첫 번째 방문 때 들고 왔던 간식 바구니였죠. 왜 굳이 저 상자를 지금 챙겼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관리인은 그 다음 이어진 무라노의 말에 더 이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느님 맙소사, 짧은 기간 안에 내 3번째 친구마저 사망했어. 분명 아직 카르멘을 진찰하고 있던 의사는 사망을 확정하지 않았는데 무라노는 마치 그녀가 사망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투의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 실제로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카르멘이 사망하긴 했지만 당시에는 그런 말을 할 타이밍이 아니었죠. 이런 이상한 행동들과 카르멘의 딸이 말했던 약속 어음이 사라진 것 때문에 경찰은 무라노를 의심하며 조사했고 2월에 인근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2명의 중년 여성들 역시 무라노의 지인이며 그녀에게 투자금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카르멘을 검시한 검시관이 그녀의 몸에서 독성 물질인 시아나물을 발견하자 경찰은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앞서 사망한 2명의 유해를 조사했고 그녀들의 몸에서 똑같이 시아나물을 발견했습니다. 3명 모두 심장마비가 아닌 독살, 살해됐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었죠. 관리인이 보았던 무라노의 간식 바구니에서 시아나물이 검출됐고 집에서 많은 양의 시아나물이 나왔지만 그녀는 모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시아나물에 대해선 쥐약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던 그녀에게 처음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몇 년 뒤인 1985년에 열린 재심에서 앞선 판결을 뒤집고 3건의 살인에 대해 유죄를 판결하며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에 비해 그녀는 겨우 16년 만에 석방됐는데 당시 감사의 표시로 석방에 동의한 판사들에게 초콜릿을 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혹시 독이 들어있을지 모르는 그 초콜릿을 먹은 이는 아무도 없었죠. 풀려난 뒤에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방송에도 출연하고 결혼 이혼을 하는 등 자유로운 삶을 살았는데 3번째 남편과 그의 딸을 독살하려 했다는 의심 때문에 쫓겨나 홀로 살아가다 2014년에 한 양로원에서 조용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돈 때문에 지인 3명을 살해하며 몬세라트의 독살범이라 불렸던 무라노. 지금쯤 그녀가 지옥에서 자신의 죄와 마주하고 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